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입니다. 오늘 디즈니 주가가 10%나 급락을 했어요.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었는데 뭐 디즈니 우리 다 알죠.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고 OTT 플랫폼 서비스 하고 있고 일단 매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소폭 좀 밑돌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정 EPS는 30%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혼조된 실적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DTC 사업 부문, 그러니까 이런 OTT 플랫폼 다 들어와 있고 ESPN 플러스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1,800만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6억 5,900만 달러 손실이었으니까 적자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와 손익분기점 오겠는데? 라고 이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 선형 TV 우리 과거의 그 TV 요거를 빼면 그냥 스트리밍 쪽만 보면 오히려 그쪽은 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이쪽은 점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에도 이 적자는 좀 지속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요거는 그래도 중립적이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약간 실망한 거는 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핵심 가입자가 이번에 1억 1,76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3분기에는 유의미한 이 가입자 성장은 없을 것 같고 4분기쯤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또 성장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딱히 이런 점 때문에 10%를 빠질만 했나는 사실 약간 갸우뚱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연간 조정 EPS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여름부터 계정 공유 단속도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3분기까지는 좀 조금 안 좋아도 4분기부터는 좀 유의미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게 내년부터는 더 좋은 결과들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주가 하락은 디즈니도 뭐 주가가 부진했죠. 부진했지만 요 몇 달 새 아마 반등을 그래도 꽤 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게 조금 더 높았었나? 시장이 이 뭐 월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았나? 뭐 이런 해석은 가능한데 또 오늘 주가 하락은 조금은 좀 과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실망이 나온 건지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도 약간 좀 갸우뚱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반등이 좀 과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디즈니는 이랬고 뭐 월가 외신에서는 3분기 가입자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요 멘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다. 뭐 이렇게들 해석은 하긴 했더라고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펠로톤입니다. 간밤에 주가 15.5% 급등을 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판매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로는 그 실내 자전거 보면서 실내 자전거 이렇게 타면서 거기에 모니터가 달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피트니스하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영상 이걸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펠로톤은 참 좀 아픈 기업이죠. 코로나 때 되게 잘 나갔었어요. 다들 나가서 운동을 못 하니까 집에서 실내 자전거 구매해서 그걸로 영상 보면서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잘 나갔던 기업인데 코로나 끝나가면서부터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493억 달러까지 됐던 게 지금은 13억 달러 수준이니까 어마무시하게 그냥 내리꽂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펠로톤이 그래도 뭔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의 사모펀드들이 펠로톤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CNBC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제 펠로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 몇 개 업체들은 지금 펠로톤도 열심히 구조조정하고 이러면서 비용 절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 개선하는 방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일부 사모펀드에서는 지분을 그냥 다 인수하면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상장을 하든 뭐 이런 방안들을 아마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전해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합의들은 대부분 비공개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그래서 CNBC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좀 공개를 한 건데, 그럼에도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펠로트는 뭐 CEO도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직원 감축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비용 절감 계획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게 어떻게 엎어질지 몰라요. 지금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계속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좀 장기 투자, 어떤 가치 투자 이러기에는 약간은 좀 불확실한 뭐 그런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은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크록스입니다. 크록스는 오늘 주가 8% 상승했습니다. 우리 아는 그 크록스 신발, 네, 그거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캐주얼 슈즈 제조 기업이죠. 자,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6% 증가를 했는데요. 월가 예상을 완전히 크게 웃돌았습니다. 뭐 8억 8천만 달러 예상했는데 9억 4천만 달러가 나왔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이 크록스 우리가 아는 그 신발이 있고 2022년에 25억 달러에 인수한 기업, 이탈리아 브랜드인 헤이듀두, 요거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크록스 발목 잡았던 게 요 헤이듀두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한 돈 가치도 못하는 거죠. 뭐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 이러면서 더 성장하려고 인수했는데 오히려 크록스보다도 이 뭐 매출 성장이나 이런 걸 못하고 오히려 좀 까먹고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2023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매출 비중이 한 25%는 차지하기는 했는데 좀 성장이 둔합니다. 크록스는 매출이 15% 늘었는데 헤이듀두는 오히려 17%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헤이듀두가 되게 안 좋으면 주가가 밀렸었는데 크록스가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잘하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EPS도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이듀두 약자를 다 상쇄를 했어요. 2분기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약 1에서 3%로 제시했는데 크록스는 7에서 9% 성장할 것 같은데 헤이듀두는 와 17에서 19%도 감소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이듀두가 계속 발목 잡는데 다 상쇄하고 있어요. 크록스가. 자, 앤드류 리스 CEO가 북미와 글로벌 시장에서 크록스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우리 마진 되게 좋거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투자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이런 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크록스의 총마진이 참고로 한 56%에 달한다고 하니까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집마다 크록스 없는 집 없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크록스는 정말 필수거든요. 완전 필수. 저희 집도 신발장 열면 크록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크록스를 좀 봐야 되나? 주가를 좀 관심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브랜드를 찾는다면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